김성민의 뮤직 아틀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맡은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경 없는 예술융합 콘서트라는 주제로 500년 전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가 라파엘로랑 우리나라 판소리 춘향전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전 유명한 정치인이죠. 마키아벨리가 미래를 보려거든 오히려 과거를 보라는 역설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즉슨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이 역사는 사람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 현재의 사람이고 현재의 사람이 미래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500년 전 이야기를 들으시지만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0년 전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제작격인 조르지오 바사리가 자신이 그 예술가 열전이라는 책을 썼고요. 거기 가장 마지막에 이제 라파엘로를 언급을 합니다. 조물주께서 실수를 하셔가지고 한 인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준다. 그게 라파엘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생겼는데 성격도 좋았고 집도 잘 살았습니다. 실제 로도비코 돌체라는 또 미술사학자이자 이 출판업자는 균형 잡힌 라파엘로의 작품 앞에서 미켈란젤로는 작업을 그만둬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라파엘로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라파엘로는 성격도 좋았고 그런 것들이 미술로 드러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선 그리고 융합되는 어떤 색채랑 함께 주로 성모 마리아랑 아기 예수, 성모자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아마 가장 유명한 아기 천사들의 작품일 텐데 시스티나의 성모 마리아라는 작품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바로 이 작품도 라파엘로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세대 분들은요 전과 이런 것들 아실 텐데요. 여기에 그 과학 파트에 항상 등장했던 게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이 작품도 역시 라파엘로가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궁금하실 텐데 라파엘로 산치오 얼굴은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죠. 뭐 요즘 스타일이랑은 좀 다르지만 르네상스가 완벽한 아름다움의 어떤 기조를 나타냈을 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런 중성적인 꽃미남이라고 할까요? 이런 완벽한 아름다움의 남자가 라파엘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우르비노라는 공국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궁정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작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작 부인이 어린 라파엘로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살아 생전에 이렇게 착하고 이쁘고 말 잘 듣는 애를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쁜 것뿐만 아니라 성품도 좋았고요. 아버지가 아마도 그 궁정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아이를 항상 데리고 와서 아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이런 어떤 예절이라든지 예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가르쳐 줬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9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11살 때 돌아가셨는데 라파엘로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남녀노소가 다 사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요 남녀노소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우 엄격하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항상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던 게 라파엘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착한 성품을 가졌다. 매우 중요하고요. 라파엘로는 평생을 이렇게 착하게 착한 성품으로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에트로 페루지노라고요. 10대 때 스승님이십니다.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엄격하고 그리고 규격화된 그림들을 선호했었고요. 이 그림은 이제 그 예수가 베드로에게 그 제자로 임명하면서 무상 이제 열쇠를 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주 엄격하게 가운데 배경에 점을 찍고 배경들과 사람들을 다 그 직선 속에 집어넣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라파엘로는요 스승님의 작품을 보면서 이 자신만의 좀 새로운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스승님 그림 좀 더 보시면은 이렇게 규격화되게 삼각형 격자구도, 좌우 대칭, 기계적인 이런 것들을 매우 선호합니다. 또 보시면 예수가 죽었는데 원근법을 위해서 이 좌우 대칭을 위해서 아직까지 복근에 힘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인 좌우 대칭 이런 것들을 선호했던 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딱딱한 그림이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라파엘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창조적으로 모방을 합니다. 스승님의 작품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의 기법으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훨씬 더 창조적으로 모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 그림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시면은요. 스승님이랑 주제도 똑같고 느낌도 비슷하지만 스승에 비해서 바라보는 시점을 훨씬 더 위로 올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곡선 형태를 써가지고요. 훨씬 더 그림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잘 정돈을 시켜가지고 스승님의 작품이랑 주제는 똑같지만 훨씬 더 부드럽고
했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모방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당시 서울과 같았던 르네상스의 중심지 피렌체로 가고요. 그때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을 만납니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좋아했다라고 하죠. 자신의 공방에 초대할 정도였으니까 매우 가까웠고요. 실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뿌옇게 날려가지고 가깝고 먼 원근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산드로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프리마베라, 봄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이 봄이라는 작품을 봐도 중앙 위쪽에 보면은 큐피터를 기점으로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삼각형 틀 속에 집어넣고 있죠. 삼각형 안정 구도 이런 것들을 또 피렌체에서 선호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라팔로가 20대 때 그렸던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렸죠. 스승님에게서 배웠고 피렌체에서 유행했었던 삼각형 구도를 쓰는데 중앙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뿌옇게 날려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티나의 성모 마리아,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아기 천사의 모습인데 전체 그림은 이렇게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이고 제일 아래쪽에 바로 두 아기 천사가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전체 그림보다 오히려 그림의 일부가 더 유명해진 또 그런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창조적인 모방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과 가운데 왼쪽에 있는 남녀 성인의 그 위치가 서로 대칭되지가 않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는 노란색의 성인이 훨씬 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답답한 삼각형이 아니라 조금은 어그러뜨린 그런 모습으로 창조적으로 모방을 했죠. 그래서 식스투스 성인의 모습이고요. 이 당시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던 교황님의 자화상이라도 알려져 있습니다.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바로 그 교황님의 모습이고요. 반대쪽에는 바르바라 성녀의 모습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지만 그림 위쪽에 보시면 커튼처럼 되어서 마치 연극할 때 무대가 쫙 열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랑 아기 예수가 앞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서 지금 우리를 떡하니 쳐다보고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만 봐도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기 예수랑 성모 마리아가 이 커튼이 열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는 모습에 매우 극적이고 또 좀 약간 두려움까지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현장, 이게 드레스덴에 가시면은 독일에서 볼 수가 있는 작품인데 지금 딱 제 눈높이의 아기 천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기 천사들을 왜 그렸냐니까 처음부터 너무 성모 마리아랑 아기 예수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면 놀랄까봐 일단 바라보는 사람의 시점에 앙증맞은 아기 천사를 놔서 이렇게 좀 긴장감을 누른 다음에 그 시선을 따라서 여자 성인 그리고 같은 옷 색깔이죠. 노란 색깔을 따라서 남자 성인 그리고 남자 성인이 바라보는 눈빛이 자라서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랑 성모 마리아를 보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면 놀랄까봐 단계적으로 올라가라고 시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던져란 착한 성품의 라팔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라팔로의 궁극이었던 에너지는 또 어디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역시나 사랑이었습니다. 라팔로가 그렸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모델인데 누구였냐니까 마르게리타 루티라고 해서요 일명 빵집 아가씨라고 이분의 아버지가 빵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빵집 아가씨라고 불렸던 라팔로 공식 여자친구였습니다. 라팔로랑 거의 띠동갑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나이는 어렸지만 라팔로가 로마 와서 10년 가까이 만남을 이어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라팔로가 배경도 좋았고 능력도 좋았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엄청난 성공을 위해서라면 좀 더 좋은 가문의 여성과 결혼을 할 법도 한데 많은 분들이 이 여자분과의 사랑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그렇게 지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계속 만남이 이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0년 가까이 공식적으로 여자친구 관계로 그리고 많은 작품 속에서 모델로서 등장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당시 그 후배들은요. 화가랑 모델과의 사랑을 일종의 그 화가들의 로망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배들도 이렇게 라팔로가 그 마르게리타 루티랑 같이 있는 모습을 상상을 통해서 그림으로 옮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성품과 창조적 모방자와 함께 사랑하는 대상이 존재했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예술가 라팔로의 바로 삶의 모티브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라팔로를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판소리 춘향전에 나오는 사랑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어떤 뜨거운 사랑의 노래는 라파엘로와 그의 여인 마르게리타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춘향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함께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노자, 이리 오너라 업고 노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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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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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이 내 사랑이로다. 내 또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골동골 수박 읍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다르르르르르 무엇이는 말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떠 방간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 의회와 당을 주랴. 매도 내 사랑아.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애를 보자. 빵긋 웃어라 입속을 보자. 매도 내 사랑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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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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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구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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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구나. 매도 내 사랑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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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구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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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구나. 매도 매도 매도